지규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씨에게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 부장판사는 윤 씨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로 규정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씨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윤 씨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재판부 지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규현 재판부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꼽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존중을 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주현입니다. 윤석열 1심 선고 이어가겠습니다. 논란의 지규현 재판부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걱정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순리마저 역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이상민 각각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과 국민적 시선은 지규현 재판부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규현 재판부는 어제 판결을 통해 비상계엄 하에서도 입법과 사법의 삼권 분립은 보장되어야 하며 윤석열이 이를 어기고 국회로 계엄군을 보낸 것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성립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 두 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상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이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죄송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선고 직접 다 보셨죠? 네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스튜디오에 이제 다른 방송사 스튜디오에 앉아서 들으면서 이제 쭉 봤는데 좀 일관성, 이게 판사께서 설치를 하시는데 일관성이 좀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형법과 다르게 내란죄는 결과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중죄를 내리는 범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네. 마지막에 가서 뭐 피해가 좀 없었고 그다음에 자제를 하려고 했고 물리력 자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위험성을 본다는 건 그 우발성까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거기에서 누군가가 총을 이렇게 잡았을 때 뭐 한 사람이 잡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우발적 행동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몸싸움이 있었을 때 우발적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번졌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죄로 다스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다시는 우리 역사 미래에 엄두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어떤 경종과 메시지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류의 저는 처음에 시작은 그런 류의 설치로 봤는데 나중에 결과를 중심으로 감형을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일관성이 좀 흔들린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였다라는 게 하나 되게 아쉬웠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본 것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요건도 판단하지 않겠고 절차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이 향후 이제 대통령의 판단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되면 그건 사법 절제가 아니라 견제의 포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헌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1심 재판부라면 뭐 대법원과 좀 갈등이 있더라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어느 정도는 귀속된 판단을 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전혀 다른 독립적인 판단을 해버린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엄은 대통령이 그러면 요건과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없이도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준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전 이거 2심에서는 정말 이 두 부분, 이 어떤 일관성, 그다음에 역사의 교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위험을 열어주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히는 설시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기도 하시지만 법률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에요. 양형도 양형이지만은 저는 판결문 자체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 판결은 가벼운 판결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그럼요. 그런 판결문입니다. 근데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첫 번째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적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증거관계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걸 바탕으로 유무죄 판단한 후에 양형의 가중사유, 감경사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네. 자, 먼저 첫 번째 실체적 진실을 밝혔는가? 빵점이에요. 세상에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윤석열이 하루아침에 이 계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준비했어요. 사람을 인사배치를 하고 계속 계엄 이야기를 하고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고 롯데리아 회동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뜻이 안 맞으니까는 김용현 국방부장을 안추고 상당히 치밀하게 장시간 기획을 한 건데 실체적 진실은 그럼 이게 실체적 진실이고 그와 관련된 증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다 판단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12월 3일 계엄하기 며칠 전에 우발적으로 한 거다. 진실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실체적 진실 틀렸죠. 그리고 또 증거관계도 안 맞습니다. 뭐냐면 노상원 수첩이 우리 일반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이런 정말 진실성 있게 기재된 수첩이 나오면 증거력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도리어 타이핑한 것보다 증거력이 더 높죠. 날렸었기 때문에 증거력이 더 높은 거예요. 더 진실에 부합한 거예요. 뭐 한두 가지 안 맞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매우 높은 증거력을 가집니다. 물 좀 드셔도 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네. 근데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거력을 배제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장부나 수첩 때문에 구속된 수많은 사람은 뭔가요? 이거는 예전에 나를 시로 계산한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증거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또 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저는 정말 큰 가중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빼버렸어요. 뭐냐면은 윤석열이 반성을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그 선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구구적 색깔을 띠게 되고 있고요.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고 있고요.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고요. 우리 미래 세대가 병들고 있습니다. 거짓 사실에 선동당해서. 이 선동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범죄 후의 정황, 이거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범죄 후의 정황이 너무나 나쁜 거죠. 네네. 반성 안 하고 계속 그렇죠. 거짓 선동하고 네. 사회 혼란과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면서 사회 비용을 계속 증폭시키고 미래 세대들을 병들게 했지 않습니까? 가중사유로 들어가야죠.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또 감경사유에 내란이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스스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맞습니다. 멈췄냐? 네. 우리 시민들께서 목숨 걸고 나서서 멈췄습니다. 시민들이 목숨 걸고 나서서 멈춘 것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헌정 질서 지키려고 했던 거지 윤석열이 감경시켜 주려고 멈춘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목숨 걸고 멈춘 것은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감경사유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에 대한 감경사유로 쓰려면 윤석열 스스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멈춘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뭔가요? 보면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인정을 했고 증거관계, 일반적인 증거관계 법리와 다르게 빼버렸고 그리고 가중사유 안 넣고 감경사유는 감경사유 아닌데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롯데리아 회동에 갔던 두 사람 무죄가 나옵니다. 네네네. 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공방을 다 빼버리면서 무죄를 해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 이유가 너무나 잘못된 양형도 잘못이지만 당연히 사형 나와야 될 것인데 무기징역 한 것도 잘못이지만 판결문 자체가 총체적인 하자 있는 정말 부끄러운 판결문을 써놨어요. 무슨 판사가 판결문을 이렇게 씁니까? 네. 물론 아직 1심입니다. 네.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제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2심과 이제 마지막 3심까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고 네.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선 그 한덕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과 어제 판결문이 너무나도 이제 상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괴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부분 중에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 법원이 이런 엄중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엄중함과 그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하는 행위의 책임감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게 이진관 판사와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이진관 판사는 께서는 굉장히 이 엄중함과 이 역사, 우리 미래 역사, 국가의 어떤 미래, 국민의 미래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재판에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기현 판사는 그런 게 없는 게요. 자 보세요. 우리 의원님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 자본이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제 신뢰 자본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 국가 시스템 곳곳에 이 신뢰 자본이 다 무너뜨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이라든가 어떤 미래로 나가기 위한 어떤 에너지도 굉장히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이런 책임감을 좀 느껴야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고 미래의 어떤 경종이 돼가지고 어떤 교훈으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굉장히 뭐랄까 개인적인 굉장히 사적인 어떤 지적 자존심, 잘난 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우리 전체의 공동선과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엄중함과 어떤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재판을 임하셨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의원님께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반성도 사죄도 없기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론 어제 뭐 대안과 미래라는 초대선 그룹 또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도부 입장에서 뭐 전륜을 얘기하고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야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회 내 의석수로 따지면 2당인데 이러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그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저는 네. 뭐 국민의힘이 자정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이 자리를 들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공인이 공인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의가 있고 공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진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이로울까를 계산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가요? 진정성 하나도 없는 사과를 한다면 무슨 진정성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자정 기능이 죽어서 그런 겁니다. 뭐 당 지도부가 틀리면 원내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원내 의원들이 틀리면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로 그 길로 가도록 당이 원하는 가치로 가도록 당원에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작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정 기능이 죽은 정당 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런 부분은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의 건강함과 자정 기능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와 별개로 또 이번 판결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우려가 큽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뭐냐면요. 판결 내용 가만히 보면요. 이 구구주의자들이 윤어겐이 했던 노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네네. 도리어 구구주의자들의 준동을 도리어 독려하는 듯한 내용 같습니다.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촛대를 훔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했던 게 무슨 성경을 훔치는 고귀한 일입니까? 지금 내용이 딱 그런 취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기업하려고 몇 년을 준비한 걸 다 빼버리고 마치 우리 민주당이 뭐 폭거를 해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 했는데 그런 목적은 맞지만 수단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를 풍겨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진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적시하면서 시민들을 오도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구들과의 싸움 최전선에 있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나 구구들과 말다툼, 싸움, 몸싸움 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구구들, 이 판결문 가지고 판결문 따와서
그거 봐라 우리 말이 맞잖아. 우리 말이 맞잖아. 윤석열이 군을 동원한 것만 잘못이지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판사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 왜 사회의 갈등과 오해 소지를 만드냐고 판결문에서 자 재판부가 이거 역사에 남는 판결문입니다. 그러면 첫째 실체적 진실 진짜 진실에 맞게 써야 되고요. 자기 개인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진짜 진실에 맞게 써야 되고 네네. 증거관계 인정도 우리 법에서 인정한 일반적인 증거관계 인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양형 가중 감경도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중 사유는 빼버리고 감경 사유는 말도 안 되는 거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판결 이유도 마치 뭐 윤석열이 옳은 일을 하다가 수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그게 무슨 옳은 일입니까? 민주주의 부수는려고 한 거고 독재하려고 한 거고 정적 다 제거하려고 한 거고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계엄권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과 계엄법에 분명히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헌법과 계엄법에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판단 대상이죠. 그게 어떻게 판단 대상이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헌법학도 누가 찾아도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사형해야 될 걸 무기징역한 거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용납 안 되는 거는 이 판결문 자체인 거예요. 판결문 자체에 너무나 많은 논리 모순과 비겁함과 곡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까 걱정되는 겁니다. 저는 법의 국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어제 판결문 보면서 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자, 방금 걱정하신 것처럼 이러한 판결문을 토대로 네. 이제 왜곡 네. 또는 진영 논리, 네. 진영 논리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고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그래서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그것이 또 선거에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려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것은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 세력을 남겨두려고 하는 그리고 사면 이후에 정치로 복귀하겠다는 의지 그걸 위한 선동을 통한 세력의 유지 이것을 끝까지 한 것으로 저는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곽근인가요? 그 변호사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도요. 법리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선동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력으로 남아서 정치적인 뭐랄까요 생존을 해야 된다. 이것만을 가지고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정점을 찍는 게 윤곽근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법리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기현 판사가 그 군을 국회로 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만 한 세네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만 그냥 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본질과 실체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뭐냐? 헌정 질서가 유린된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봐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가장 상징적인 것만 하나 보여주면서 결론만 내고 이거에 어떤 뭐랄까요 경계를 삼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배제를 하거나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의원님이 잘 해주셨다고 보는데 경계를 삼아야 될 것들을 가져다가 저기 규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가져다가 이제 정치 선동이나 정치 세력화에 써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엄청 키우고 우리 미래 역사에 이런 것을 반복시킬 수 있는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지기현 재판부였기 때문에 걱정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판결문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제 지적들을 해주셨고, 근데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 움직임도 보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을 좀 하자. 이 또다시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역사의 역행 아닌가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사면 금지법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해서 안 된다. 법 통과시켜야 되고 하루 빨리 결단해서 지도부가 빨리 결단해서 밀어붙였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기회에 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내란 특검 한 세트 다 같이 가야 되고 이건 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근데 내란 전담재판부가 12월이 다 간 이후에서나 또 겨우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사면 금지하는 건 내란특별법에 있습니다. 내란특별법 발의된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아직도 내란특별법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발의만 하고. 저는 저도 우리 당에서 함께 있지만은 좀 답답해요. 당 지도부가 정말 해야 될 거를 왜 빨리 안 하는지.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특별법, 내란특검 한 세트라서 같이 안 가면 힘이 안 받아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면 금지는 내란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빨리 통과도 안 시키고 잠궈놓고 있는지 너무 답답한 심정이고요. 사면금지법 발의도 좋습니다만 이미 발의한 내란특별법부터 통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발의도 돼 있는데 작년 이미 1년이 다 돼가는데 빨리 해야 될 거는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법사위 아직 법사위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의만 하고 멈춰버린 상태인데 정작 해야 될 걸 안 해서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께 너무 송구해요. 너무 국민들께 죄송해요. 우리가 작년에 대선 끝나고 나서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내란 특검 한꺼번에 통과시켰으면은 이렇게 재판이 갔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사면하면 안 되는데라고 가슴 졸일 이유가 있겠냐고요. 저는 너무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사면 금지법은 저는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정치도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내란 외환만이 아니라 정치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줘야 되는 거는요. 모든 법이 굉장히 공정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만 하는 게 저는 법이라고 네네. 보거든요. 근데 어떤 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사회적인 갈등이 엄청 커지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 굉장히 공정함을 담아야 한다. 모두에게 이건 똑같이 갈 수 있고 공익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란 외환 사면에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저는 정치인 사면 금지도 같이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논의도 역시 공정하냐,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모두에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몸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네, 송구합니다. 아야.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송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 관리 잘하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